무릎 꿇고 제대로 주워요. 65세 여성이 30대 남성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옳지.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마치 키우는 개에게 간식을 던지듯이요. 남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남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굴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으로 바뀔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올해 65, 그랜드 호텔 체인 회장입니다. 전국 12개 호텔, 총자산 1,000억 원. 지난 30년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그 어떤 경쟁보다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 딸, 수연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딸이 만나고 있다는 남자. 서류상으론 완벽한 재벌 3세.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전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청소복을 다시 입기로요. 오늘 단 하루 딸의 약혼자가 투숙한 1207호 스위트룸. 저는 그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 할머니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게 한 그 청소부가 바로 예비 장모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약혼식 리허설장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아직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새벽 5시 서울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65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아직 어둠에 쌓인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벽에는 대한민국 호텔업계 대상 상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제지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미선의 얼굴이 실려 있었죠. 그랜드 호텔 체인 박미선 회장, 1,000억 자산 신화.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옷장을 열었어요. 한쪽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구석에 숨겨둔 낡은 청소복을 꺼냈어요. 회색빛이 바랜 유니폼이었죠. 목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손목에 명품 시계도 벗었어요. 결혼 반지까지 모두 빼서 서랍에 넣었죠. 미선은 청소복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제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 수연이 약혼자를 소개하겠다고 전화했었죠. 미선은 비서에게 그 남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대성그룹 전무, 명문대 MBA, 재벌 3세. 하지만 미선의 오랜 사업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요. 미선은 펜트하우스를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구석에 세워둔 오래된 소형차로 걸어갔죠. 비서가 어제 준비해둔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선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죠. 호텔로 가는 길, 미선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 수연이 석 달 전부터 만나고 있다는 남자, 강준혁이라는 재벌 3세였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신사였죠. 하지만 비서가 어제 보고한 내용이 미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강준혁 씨가 그랜드 호텔 서울점 1207호 스위트룸에 자주 투숙합니다. 혼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오늘 저녁 8시 호텔 대연회장에서 약혼식 리허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했어요. 저 남자의 진짜 모습을요.
미선은 그랜드 호텔 서울점 직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25층짜리 5성급 호텔이었어요. 10년 전 미선이 300억을 들여 인수한 호텔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미선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청소부 휴게실로 향했어요. 몇몇 청소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미선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힘든 일인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따뜻한 말에 미선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객실팀장 이순자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58세의 베테랑 직원이었어요. 순자는 미선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둘은 복도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만 부탁해요. 제 딸을 지켜야 해요. 미선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강준혁 씨는 오전 8시에 1207호 스위트룸에 체크인 예정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그 객실 담당으로 배정했어요. 고마워요. 오늘 저녁 8시 약혼식 리허설까지 제 정체는 비밀이에요. 미선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20년 전부터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미선이 청소원에서 시작해 호텔왕이 되기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죠. 오전 7시 근무 배정이 끝났습니다. 미선은 12층 객실 청소를 맡게 됐어요. 특히 1207호 스위트룸이 포함되어 있었죠. 미선은 청소 도구를 들고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2층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65세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30년 전 이 호텔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하지만 손님들은 미선을 존중해줬습니다.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미선에게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선은 호텔 체인을 만들고 나서 직원 복지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미선의 경영 철학이었죠.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한산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투숙객들이 대부분 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미선은 1207호 스위트룸 앞에 섰습니다. 문에 청소 요청 표시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아직 투숙객이 체크인하지 않은 거였죠. 미선은 다른 객실들을 먼저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201호부터 차례대로 닦았어요.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욕실을 청소했죠. 창문을 닦으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미선이 만든 다른 호텔들도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오전 8시 정각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1206호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봤죠.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죠. 강준혁이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준혁은 1207호로 걸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그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강 전무님, 평소처럼 1207호 스위트룸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까지만 쓸 거예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청소를 했어요. 강준혁은 미선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이요. 인사도 없었어요. 객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첫 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청소 직원에게 인사 한마디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었죠. 30분 후 미선은 1207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객실 청소입니다. 안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해요. 지금 바빠요. 미선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면 될까요? 1시간 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미선은 물러났습니다. 다른 객실들을 먼저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귀는 계속 1207호 쪽을 향하고 있었죠. 얇은 문 사이로 강준혁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8시 약혼식 리허설이야. 완벽하게 준비했어. 미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수연? 귀엽긴 한데 솔직히 사랑 같은 건 아니지. 사업이야, 사업. 미선의 손이 떨렸어요. 그 엄마가 호텔왕이잖아. 결혼만 하면 호텔 체인 경영권도 내 거야.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사랑? 그런 거 믿어? 결혼은 거래지. 난 호텔 체인 없고 수연이는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 미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걱정 마. 박미선 그 할머니는 내가 완벽하게 구워 삶을 거야. 오늘 저녁만 잘 넘기면 끝이야. 미선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걸어갔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참아, 미선. 수연을 지켜야 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저녁 8시까지.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8시 45분. 저녁 8시까지는 11시간 1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까지 모든 증거 수집, CCTV 준비해둬. 비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호텔 보안팀에 지시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갔어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 45분이었어요. 미선은 다시 1207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객실 청소입니다. 안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미선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어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준혁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미선을 힐끗 보고는 다시 화면을 봤죠. 빨리빨리 해요. 11시에 나가야 해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강준혁은 계속 노트북을 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준혁이야. 오늘 저녁에 드디어 호텔왕 사위 되는 거 축하해줘.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수연이? 그냥 귀엽긴 한데 딱 거기까지지. 중요한 건 엄마 재산이지.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침실 쪽으로 이동했어요. 침대 시트를 교체하기 시작했죠. 그때 침대 옆 테이블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귀걸이였어요. 분홍색 진주 귀걸이였죠. 미선은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강준혁에게 물었어요. 손님, 이거 잃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강준혁이 귀걸이를 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재빨리 감췄죠. 아, 그거? 여동생 거예요. 여기 왔다 갔거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두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귀걸이를 놓았어요.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에게 여동생은 없다는 것을요. 비서가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청소를 했어요. 욕실로 이동했죠. 욕실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의 귀걸이, 사업을 위한 결혼,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30분. 미선은 청소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강준혁에게 말했죠. 청소 끝났습니다. 강준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휘저었어요. 나가요. 미선은 청소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사,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사기꾼. 미선은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 저녁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수연을 지켜야 한다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아침의 빛이 복도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미선은 다른 객실들을 청소하며 1207호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강준혁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오전 11시가 되자 1207호 문이 열렸어요. 강준혁이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어요. 전무님, 차량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점심 약속 있으니까 2시쯤 돌아올 거야. 둘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미선은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는 척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지켜봤죠. 강준혁은 미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1207호로 걸어갔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갔죠. 객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고 욕실에는 젖은 수건이 바닥에 던져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에는 술병이 가득했죠. 미선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며 주변을 살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미선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신자는 대성그룹 기획팀장이었어요. 제목은 그랜드 호텔 인수 계획안이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내용을 읽었습니다. 전무님, 박미선 회장 딸과의 결혼 성사시 호텔 체인 인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상 인수가 800억 원.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인수였던 거예요. 딸이 아니라 호텔이 목표였죠.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또 하나 확보됐어요. 계속 청소를 하며 다른 곳도 살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여자 향수가 있었습니다. 수연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다른 브랜드였어요. 미선은 향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달콤한 장미 향이었습니다. 수연은 시트러스 향을 좋아했죠. 미선은 향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욕실로 이동했어요. 욕실 거울 앞에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모두 여자 화장품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색상도 다르고 브랜드도 달랐죠. 미선은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선홍색이었어요. 수연은 핑크색을 즐겨 썼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뒤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미선은 몸을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여자 머리핀이었어요. 은색 반짝이가 달린 머리핀이었죠. 수연은 머리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머리를 내리고 다녔어요. 미선은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보관하기 위해서였죠. 정오가 지났습니다. 미선은 청소를 마치고 객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른 청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아줌마, 1207호 청소하셨어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방금 끝냈어요. 저 손님 조심하세요. 진짜 까다로워요. 여성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왜요? 지난주에 제가 청소했는데 트집 잡아서 매니저한테 불려갔어요. 타월 개는 방법이 맘에 안 든대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자 데리고 와요. 한 번은 2명이나 봤어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재벌이래요. 근데 사람 대하는 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그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아줌마도 조심하세요. 특히 기분 안 좋을 때는 소리 지르거든요. 여성이 멀어져 갔습니다. 미선은 혼자 남았어요. 강준혁에 대한 증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청소 직원을 괴롭히고 여자를 달고 다니는 사람.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미선은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요. 식당에는 청소 직원들과 주방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김밥과 된장찌개를 받아왔죠. 옆 테이블에서 웨이터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1207호 룸서비스 주문 진짜 많다. 한 젊은 웨이터가 말했어요. 그러게, 아침, 점심, 저녁 다 시켜 먹더라. 그리고 항상 2인분. 혼자 투숙했는데 왜 2인분이야? 여자 데리고 있는 거지 뭐. 웨이터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미선은 식사를 하며 들었어요. 강준혁의 이중생활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미선은 12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강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점심에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강준혁은 비틀거리며 1207호로 걸어갔어요. 미선은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강준혁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10분 후 객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에서 강준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미선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바닥에 청소 카트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미선이 두고 간 카트였어요. 강준혁이 술에 취해 걸려 넘어뜨린 거였죠.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강준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카트를 일으켰어요. 바닥에 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물통이 넘어져서였죠. 빨리 닦아요. 내 구두에 묻었잖아요. 강준혁이 자신의 명품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조금 튀어 있었어요. 미선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이 갑자기 발로 청소통을 걷어찼어요. 청소통이 굴러가며 복도까지 나갔습니다. 제대로 일 좀 해요. 이게 뭐예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눈이었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청소통을 다시 가져왔어요. 강준혁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줌마, 나이가 몇이에요? 65입니다. 미선이 작게 대답했어요. 65? 그 나이에도 이래요? 강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뭐 했길래 65살에 청소나 하고 있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닥만 닦았어요. 강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비서? 미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약혼식 리허설 준비 다 됐어? 강준혁의 목소리가 약간 침착해졌어요. 좋아. 박미선 회장한테 완벽한 사위 이미지 심어줘야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결혼? 사랑 따위는 없어. 호텔 체인 인수가 목표야. 미선의 손이 떨렸어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수연이? 귀엽긴 한데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800억짜리 호텔 체인이 중요하지. 강준혁이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약혼식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경영권 이전 작업 들어가는 거야. 박미선 그 할머니는 내가 완벽하게 속일 거야. 미선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 청소를 마쳤어요. 청소 끝났습니다. 강준혁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가요. 보기 싫어요. 미선은 청소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 그 남자의 진짜 목표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800억짜리 호텔 체인. 그것만이 강준혁의 관심사였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강준혁과 대성그룹의 호텔 인수 계약서 사본구에 오늘 저녁 약혼식장에 변호사 대기시켜.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네, 회장님, 2시간 내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세운 다른 호텔들이 보였어요. 30년간 쌓아올린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딸이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어요.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죠.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저녁 8시까지 5시간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게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갔어요. 객실팀장 순자가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비상계단으로 이동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강준혁 씨가 오늘도 직원들한테 심하게 굴었어요. 웨이터한테 소리 지르고.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 여기 자주 와요. 그런데 매번 다른 여자 데리고 오죠.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30년 전 이 호텔에서 청소하던 거 기억하죠? 그럼요. 그때 회장님은 정말, 그땐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저 남자는 달라요. 청소부를 사람으로 안 봐요. 제 딸도 사람으로 안 보고요. 순자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끝나요. 수연 양을 지킬 수 있어요. 네, 반드시 지킬 거예요. 미선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둘은 헤어졌어요. 미선은 다시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5호 객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며 생각을 정리했죠. 강준혁의 말들이 800억짜리 호텔 체인, 사랑 따위는 없어. 박미선 그 할머니는 완벽하게 속일 거야. 침대 시트를 벗기며 미선은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오늘, 저녁, 모든 것을 밝힐 거였습니다. 강준혁의 가면을 벗길 거예요. 수연을 지키고 정의를 세울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리허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질 시간도 함께요.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빛이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미선은 1203호 객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저녁 8시까지 5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미선은 청소 카트를 밀며 1207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 함께였어요. 둘 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미선은 재빨리 1204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강준혁과 여성 2명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셋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강준혁이 양쪽 여성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죠. 오빠, 오늘은 우리 셋이서 즐겁게 놀아요. 한 여성이 교태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녁까지 시간 많아. 약혼식 리허설 전에 마지막으로 놀아야지. 강준혁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약혼식. 오빠 결혼해요? 다른 여성이 물었습니다. 근데 사업상 결혼이야. 너희는 계속 만날 거니까 걱정 마. 셋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어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강준혁과 여성 2명이 1207호 앞에 섰습니다. 강준혁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셋이 들어가려는 순간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혁은 미선을 힐끗 보고는 그냥 들어갔어요. 여전히 인사는 없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죠. 여자 2명, 약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이런 짓을. 딸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10분 후 미선은 1207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 시간이었어요. 객실 청소입니다. 안에서 강준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요? 나중에 와요. 죄송하지만 청소 스케줄이 있어서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1분 후 강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10분 안에 끝내요.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어요. 객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욕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성 2명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분명했죠. 미선은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줌마, 갑자기 강준혁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아줌마도 젊었을 땐 예뻤겠네요. 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지금도 몸매는 괜찮은데 얼굴만 늙었네. 강준혁이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청소만 했어요. 젊었을 때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겠어요. 지금은 뭐, 청소부니까. 강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강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비서. 미선은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들었어요. 약혼식 준비? 다 됐어. 걱정 마. 강준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선 회장? 완벽하게 속일 자신 있어.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수연이는 순진해. 뭘 말해도 다 믿어. 딱 이용하기 좋은 타입이지. 미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침대 시트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죠. 강준혁이 돌아봤어요. 뭐 해요? 제대로 좀 해요. 죄송합니다. 미선은 황급히 시트를 주워 들었습니다. 강준혁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줌마, 청소부 일 힘들죠? 괜찮습니다. 65살에도 이런 일 하려면 힘들 텐데. 강준혁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뭐 했어요? 공부는 했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금 청소부 하는 거겠지. 강준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선은 욕실로 이동했습니다. 욕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어요. 여성 2명이 속옷 차림으로 욕조와 변기 뚜껑에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선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강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욕실은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청소를 마저 끝냈습니다. 청소 끝났습니다. 빨리 나가요. 강준혁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미선은 청소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나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1985년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 25살이던 해였어요. 이 호텔의 전신인 작은 여관에서 객실 청소를 하고 있었죠. 월급은 8만 원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사기도 힘든 돈이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미선을 존중해줬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따뜻한 말들. 가난했지만 사람 대접은 받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5세가 되어 1,000억을 모았지만 청소복만 입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나이를 조롱당하고 외모를 평가당했어요. 미선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뒤편 정원으로 나갔어요.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곳에 앉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식혀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엄마야. 엄마. 오늘 저녁 8시 잊지 않으셨죠? 준혁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안 잊었어. 엄마가 꼭 갈게. 엄마도 준혁 오빠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럼 저녁에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딸의 행복한 목소리,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 약혼식 몇 시간 전 다른 여자 2명과 함께 있는 남자. 미선은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오늘 저녁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였어요. 수연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거짓 결혼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기 전에.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미선은 1207호를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야릇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강준혁과 두 여성의 목소리였죠.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209호 객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녁 약혼식 리허설. 그곳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였어요. 녹음 파일, 사진, 증언. 강준혁의 가면을 완전히 벗길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어요. 저녁 8시까지 4시간이 남았습니다. 미선은 청소를 마쳤어요. 복도로 나와 청소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 8시 약혼식장 준비 상황은?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네. 회장님, 변호사 대기 중, 증거 자료 모두 준비 완료. 대연회장 CCTV 연결 확인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준혁, 대성그룹 인수 계약서 사본은?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최종 서명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오늘 오후 5시, 약혼식 리허설 3시간 전에 호텔 인수 계약을 마무리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었죠. 미선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207호 문을 바라봤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강준혁과 그 여성들이 함께 있을 거였죠. 미선은 다시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1210호 객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4시간 뒤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깐요. 해가 서쪽으로 더욱 기울었습니다. 미선은 1210호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어요. 아직 약혼식까지는 3시간 30분이 남아 있었죠. 그때 1207호 문이 열렸습니다. 여성 2명이 나왔어요. 아까 강준혁과 함께 들어간 그 여자들이었죠. 둘은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봐요. 한 여성이 문 안쪽을 향해 말했어요. 조심히 가. 약혼식 끝나고 연락할게. 안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들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미선은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둘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이 닫혔죠. 미선은 1207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줌마. 미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미선이 다가갔어요. 지금 당장 청소 들어와요. 급해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미선은 청소 카트를 끌고 1207호로 들어갔어요. 객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샴페인 병이 3개나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은 샴페인 잔들. 침대 시트는 흐트러져 있었죠. 바닥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넥타이를 풀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치워요.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말고 소리쳤습니다. 미선은 아무 대답 없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샴페인 잔들을 정리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죠. 샴페인 병도 찍었어요. 강준혁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빨리빨리 해요. 2시간 후면 약혼식 리허설이에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강준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미선을 내려다봤어요. 아줌마.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우리 약혼녀 오거든요. 비밀 지켜야 해요. 강준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뭐, 청소부 주제에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트만 벗겼어요. 65살 먹고 이런 거 치우려니까 기분이 어때요?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더욱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딱하긴 한데 뭐, 돈은 받잖아요. 강준혁이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팁이에요. 입 다물고 깨끗하게 치우는 값. 미선은 그 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욕실로 이동했어요. 욕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죠. 미선은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조심해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미선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었죠. 손을 짚으려다 선반을 건드렸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향수병이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아, 진짜. 뭐예요? 강준혁이 욕실로 달려왔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깨진 향수병이었습니다. 이거 50만 원짜리예요. 50만 원. 미선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강준혁이 소리쳤어요. 그냥 서 있지 말고 치워요. 당장. 미선은 몸을 숙여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빨리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무릎 꿇고 제대로 주워요. 하나라도 남으면 내 발에 찔릴 수 있잖아요. 미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5세 여성이 차가운 욕실 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렇지. 실수했으면 무릎 꿇고 치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강준혁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 치며 내려다봤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었어요. 작은 조각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따끔했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아줌마, 피 묻히지 말고 치워요. 여기 고급 호텔이에요. 강준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다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계속 났습니다. 빨리요. 시간 없어요. 강준혁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미선은 마지막 유리 조각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휴지통에 버렸어요.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 바닥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준혁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아까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참, 향수 깬 거 월급에서 빼면 되겠네요. 강준혁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매니저한테 얘기해 둘게요. 50만 원 공제.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어요. 청소 다 했어요? 네. 그럼 나가요. 보기 싫으니까. 미선은 청소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렸죠. 미선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굴욕이었어요. 무릎 꿇고 유리 조각을 줍는 것,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빨리 치우라고 재촉당하는 것, 50만 원을 월급에서 빼겠다는 것, 청소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차갑게 불타는 분노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약혼식 리허설. 모든 증거 파일 준비 완료했나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네. 회장님. 녹음 파일, 사진, CCTV 영상, 계약서, 사본 모두 준비됐습니다. 변호사도 대기 중입니다. 미선은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5시 30분. 2시간 30분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습니다.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이제 청소복을 벗을 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에 도착했어요. 사물함을 열고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65세 여성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선은 휴게실을 나와 직원 출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찾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박미선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체인 회장, 천억 자산가,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지키는 엄마로 차창 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었어요. 곧 어둠이 내릴 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녁 8시, 강준혁의 모든 거짓이 무너질 거였습니다. 오후 5시 45분, 미선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펜트하우스 현관이 나타났어요.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한강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야경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죠. 미선은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의 상처가 따끔거렸습니다. 무릎도 아직 욱신거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강준혁을 드디어 대면해야 될 시간이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65세 여성이 보였어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체인 회장 박미선이었죠. 미선은 화장대로 걸어갔습니다.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리했죠. 보석함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에 걸었어요. 손목 시계도 찼습니다.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죠. 오후 6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비서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요. 둘은 거실로 이동했어요. 민준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비 상황은? 미선이 물었어요. 모든 증거 파일 준비 완료했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12개, 사진 23장, CCTV 영상 4개, 계약서 사본입니다. 민준이 하나씩 클릭하며 확인했어요. 미선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가 노트북에서 흘러나왔어요. 사랑 따위는 없어. 호텔 체인 인수가 목표야. 수연이? 귀엽긴 한데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대연 회장 옆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USB에 모두 담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작은 USB를 꺼냈어요. 미선은 USB를 받아 클러치백에 넣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회장님, 힘내세요. 민준이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미선은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엄마야. 엄마, 30분 후에 봐요. 지금 드레스 입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예쁘겠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 오빠 진짜 완벽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꼭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아. 네. 엄마? 엄마가 널 정말 정말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알지? 알아요. 엄마. 그럼 이따 봐요. 늦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다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하지만 엄마가 널 지켜야 해.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클러치백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준혁의 모든 거짓이 담겨 있었죠. 미선은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호텔로 가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객실팀장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혁 도착했어요? 네. 10분 전에 대연 회장 들어갔습니다. 정장 차림이고 완벽한 신사 같더라고요. 미선은 코웃음을 쳤어요. 수연이는? 5분 전 도착했습니다. 드레스 입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7시 50분. 10분 후면 약혼식 리허설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그랜드 호텔 서울점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죠.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선은 차에서 내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호텔 입구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연 회장이 있는 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미선은 클러치백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청소복을 입고 무시당했던 순간들, 강준혁의 거짓말들, 무릎 꿇고 유리 조각을 줍던 순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대연 회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미선은 걸어갔어요.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그랜드 호텔 3층 대연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연회장 중앙에는 둥근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흰 천이 깔려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고
가벼운 화장을 했죠.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엄마. 수연이 일어나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둘이 포옹했어요. 예쁘다. 우리 딸. 미선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준혁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수연이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고 향수 냄새가 났죠. 완벽한 신사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준혁이 미선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가운데, 미선이 왼쪽, 강준혁이 오른쪽이었죠. 웨이터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강준혁이 잔을 들었어요. 어머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한 것처럼 들렸어요. 미선은 와인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준혁을 바라봤죠. 강준혁이 미선의 시선을 느끼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전무님, 제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한 가지를 봅니다. 강준혁이 귀를 기울였어요. 무엇을 보시는데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강준혁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수연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미선은 수연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잠깐만,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다시 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호텔 12층에서요. 강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 잔을 놓는 손에서 소리가 났죠. 12층 1207호 스위트룸에서 말이죠. 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준혁은 입술이 말랐어요. 수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선은 클러치백을 열었습니다. 작은 USB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오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미선이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웨이터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12층 복도였어요. CCTV 영상이었죠.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화면 속에서 강준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성 2명이 함께였죠. 세 사람이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강준혁이 양쪽 여성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1207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강준혁이 한 여성에게 키스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준혁이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저건 오해야. 회사 동료들이... 미선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다른 파일이 열렸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랑 따위는 없어. 호텔 체인 인수가 목표야. 수연이? 귀엽긴 한데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800억짜리 호텔 체인이 중요하지. 박미선 그 할머니는 내가 완벽하게 속일 거야. 연회장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준혁은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미선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립스틱 자국 묻은 샴페인 잔, 침대에 흩어진 머리카락, 여자 향수병, 그리고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인수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 충격에 떨고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강준혁이 재빨리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수연아, 들어봐. 이건... 수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미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 전무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후 5시 30분 영상이었습니다. 1207호 욕실 박복도 CCTV였죠. 화면에는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보였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강준혁의 다리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죠. 수연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저 할머니,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저는 1207호 객실 청소부였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강준혁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날 뻔했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어요. 강 전무님은 제게 무릎 꿇고 유리를 주우라고 했죠. 50만 원짜리 향수를 깼다고요. 수연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설마, 그리고 월급에서 50만 원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팁으로 10,000원을 던지면서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65살 청소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강준혁이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님,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미선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청소부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강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테이블에서 작은 지폐 하나를 꺼냈어요. 10,000원짜리였습니다. 오늘 오후 강준혁이 팁으로 던진 그 돈이었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강 전무님이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어요. 약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강준혁이 애원했어요. 수연이 반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반지가 딸랑 소리를 매며 굴러갔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강준혁이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게 한 사람. 강준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들통났으니 솔직하게 말하죠. 강준혁이 냉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사랑 같은 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호텔이 목표였죠. 수연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엄마 재산이나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강준혁이 미선을 봤습니다. 결혼도 거래잖아요. 저는 호텔 얻고 수연이는 재벌가 며느리 되고. 미선이 차갑게 웃었어요. 거래라면 계약 조건을 지켜야죠. 클러치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 전무님과 대성그룹이 작성한 인수 계약서입니다. 제 딸과의 결혼을 전제로 한. 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죠. 미선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집한 모든 증거는 경찰에 제출됩니다. 강준혁이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어요. 고소. 무슨 죄로요? 사기, 명예훼손, 모욕죄. 변호사가 이미 준비 중입니다.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오후 미선을 무릎 꿇게 했던 그가 말이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선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무릎 꿇는 사람의 기분을 아시겠네요. 수연이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미선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수연이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 들을 걸. 괜찮아, 수연아. 지금 알았으니 다행이야. 미선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알아, 다 봤어. 엄마가 그렇게.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둘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2명이 들어왔어요.
강준혁 씨, 나가주시죠. 경비원들이 강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박 회장. 강준혁이 미선을 노려봤어요. 그러시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미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준혁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과 수연만 남았어요. 둘은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엄마니까 한 거야. 내 딸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미선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 사람을 볼 때 기억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네. 엄마. 둘은 천천히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에 대한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재벌 3세, 결혼 사기로 약혼 파탄, 호텔왕 딸 속인 대성그룹 전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강준혁의 얼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댓글들이 달렸죠. 역겹다. 이런 사람이 재벌이라니 처벌받아야 한다. 대성그룹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준혁을 즉시 해고했다고요.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렸어요. 강준혁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죠. 재계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 미선은 그랜드 호텔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 12개 호텔의 지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선이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갑질 제로 정책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늘부터 우리 호텔 체인 전체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직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갑질을 금지합니다. 손님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지배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 기금 50억 원을 조성합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월급 인상, 건강검진 지원, 자녀 장학금까지 포함됩니다. 미선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즉시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지배인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미선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한 통을 열어 읽었어요. 회장님, 저는 20년간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존중받는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미선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문득 미선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여관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때였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 줬으니까요.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들이 힘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1,000억 자산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달라졌어요. 돈이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진짜 가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무시한 적은 없나요? 우리 모두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